구조적으로 많이 네. 달라진 것 같아요. 어. 작년도 보게 되면 낙찰액이 1분기 때 200억대를 200억대요? 이제 하고 네. 있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2분기 때부터 400억을 넘기기 시작을 하더니 뭐 중간에 500억을 넘기기도 했었고요. 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400억대를 넘어가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확실히 눈에 보이게 되는 이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서울옥션의 실적은 낙찰액 곱하기 수수료 빼기 판관비 이렇게 네. 만 하시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낙찰액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대충 이 정도의 실적은 나오겠구나라는 부분을 네.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올해 작년에도 실적에 대한 부분이 많이 증가가 나오기는 했었지만 추가적으로 2022년도에도 영업이익에 대한 음. 부분이 늘어날 수가 있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주가에 대한 부분도 이제 예전에 NFT 관련돼서도 많이 맞아요. 움직였었잖아요. NFT로 네. 슈팅이 많이 나왔었죠. 네. 그런데 요즘 NFT 관련돼서 투자의 심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네. 오히려 빠진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밸류에이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낙찰액이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게 될 텐데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세계 3대 아트 페어인 프리즈가 서울에서 이제 9월 달에 열리게 됩니다. 서울에서? 네, 그렇게 네. 되면 아무래도 관련돼서 경매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욱더 이루어질 그렇죠. 가능성이 네.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원래 홍콩이 사실 미술품 경매에서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였었잖아요. 아시아에서. 네. 그런데 이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않다가 이제 하반기 재개가 때는 되는 이제 거죠. 네. 재개가 될 수 있는 역시 이것도 리오프닝과 어떻게 보면 관련이 될 수가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낙찰액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잘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사실상 이제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추가적으로 더 실적을 애드업해 줄 수 있는 아.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서울 옥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세계랑 같이 좀 진행하는 신사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거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 어떤 거를 준비하고 있는지 들어볼게요. 네. 작년 12월 달에 신세계가 지분 투자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한 네. 5% 조금 안 되게 들어왔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신세계가 사실 백화점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 백화점에 공간을 활용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미술품을 납품을 해주고 거기서 이제 네.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앞으로 더욱더 많이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가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 고급화 전략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서울옥션과 할 수 있는 협업에 대한 요소는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보게 되면은 온라인 이제 경매 플랫폼을 또 가지고 있어요. 이 B2C라든지 아니면 C2C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 그런 부분도 추가적인 실적의 업사이드 요소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